중국의 코로나19 종결 선언과 금융시장 그리고 코스피예요. 뜬금없이 중국이 코로나19 종결 선언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길래 종결 선언을 하는 것이고, 과연 그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의 통계치가 믿을만 한지도 살펴보고, 또한 여하튼 간에 자체적으로라도 코로나19를 종결하는 그 단계까지 온 그 중공의 경제는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살펴본 이후에 중공의 이제 금융시장과 연관된 다른 국가들의 좀 금융시장의 지금 모습 단편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는 어떠한 상황에 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내용,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2020년 9월에 들어와서 기존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계속 가속이 됨에 따라서 수명주기가 확정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2,560만 명이 감염되는 수명주기였다면 9월서부터는 최대 5,120만 명까지 감염되는 국면으로 확장이 되게 됐어요. 여기서도 이 성숙기까지 얘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감속이 되지 않는다면 얘도 뚫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중공은 코로나19 종결을 선언한다. 희한하죠. 세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지표예요.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 지표라는 것을 분석하지도 않고 공유해오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 자료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5번씩이에요. 지금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가속 중이에요. 그렇지만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멈춰서였었던 코로나19 감염 속도, 2020년 4월에 미국, 유럽, 중동을 멈춰서였었던 코로나19 감염 속도보다는 감염 속도가 아직 격한 상태, 다시 실물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 국가 경제들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부분 재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과 4월처럼 완전히 멈춰서지 않는 상황이다. 즉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제의 개선이 꾸준하게 어느 수준까지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이 자기네들이 코로나19를 제일 먼저 퍼뜨려 놓고 제일 먼저 종결 선언을 하고 유공자를 포상을 한다는 등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제품도 대중에게 자기네 말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22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제로를 기록 중이다. 또 중국 사람들도 중국 통계를 믿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놀이공원이 개장이 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진짜로 코로나19가 종결 상황에 왔나 보다 라고 이제 여기게 돼요. 22일째 코로나19 확진 제로. 근데 여기에 또 참고할 만한 뉴스가 또 보도가 됐어요. 제로라고 중공이 발표한 기간에도 보게 되면 8월 16일서부터 9월 6일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이 비행기 승객 중에 5명이 한국에서 코로나19 검진을 하게 되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중공은 제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재무제표, 통계자료를 믿을 수가 없죠. 여기도 똑같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공이 이전보다는 매우 코로나19 확진 상태가 매우 둔화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은 맞구나. 그리고 백신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나올 시점이 다가왔기는 하구나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2020년 2월에 중공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하게 늘어났고, 그 이후에는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금 둔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2월 이후에 중국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중국의 수출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부문인 부동산 부문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2월 이후에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중국의 이제 제조업 경기, 설비 투자 경기와 관련된 산업 생산 지표를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도 산업 생산의 실적은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었고 2020년 2월 이후 매우 급하게 산업 생산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제조업 경기는 별로였고 그리고 지금 빠른 개선세가 나타났지만 코로나19 특수 환경 속에서도 산업 생산의 실적은 침체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공개 방송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경제가 성장하도록 힘을 보태는 핵심 성장 동력은 설비 투자 부문이 아니었고 부동산 부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을 보게 되면 지난 공개 방송에서 공유했듯이 여기 이제 보라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부동산 부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기존 주택 판매 건수예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산업 생산은 침체세였지만 미국 경제를 견인했었던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분이었다. 코로나19 특수 환경 속에서도 매우 빠른 부동산 부분의 개선세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실적을 넘어섰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하나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국 경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제조업 르네상스가 아닌 부동산 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각 국가의 정책이 설정한 국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죠. 미국 뉴욕이요. 상승 추세. 중공이에요. 매우 약하지만 비추세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었죠. 그리고 독일이에요. 유로 경제권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 이러한 국가들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도 핵심 성장 동력이 부동산 부문이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었다는 것을 앞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금융시장의 방향성도 상승 추세,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이 나타났지만 다시 회복세, 즉 상승 추세로 회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코스피예요. 이 밑에 있는 국가들과는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비중 1위 국가 중공,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국가 미국,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일본하고 유럽 경제. 수출을 많이 한다면 그들의 추세를 금융시장에 따라가는 거, 경제 방향성을 유사해야지 되는데 틀리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즉 2017년 말을 고점으로 코스피 지수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굳이 애써서 외면할 이유는 없죠.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코스피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되죠.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수출이에요.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율. 2017년을 고점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 이것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말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쉽게 말해서 물가라고 말하게 돼요. 물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전에 판매하는 것보다 다소 미흡한 판매량을 기록을 하더라도 매출로는 이전과 동등 수준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다. 그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그만큼 더 위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실적이 똑같은 하락 추세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2017년 이전까지는 상승세가 진행된 수출이 2017년 말서부터는 둔화세가 진행이 되게 되고 2018년도서부터는 완연한 침체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과 수출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었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앞서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전보다 적은 다소 미흡한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기업의 매출액이 이전과 동등 수준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기업의 지분 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주식 가격 코스피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를 나타나게 되면 이에 연동돼서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진행돼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2017년 말을 상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기간에 검은 선으로 나타낸 코스피도 이와 같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현재 이봐 하락 추세 뚫었잖아, 이와 같이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다른 경제 지표도 볼까요? 대한민국 수출과 코스피예요.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게 되니까 지분 가치의 총합인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만들게 돼요. 수출의 하락 추세를 나타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불을 일구는 50% 이상의 불을 일구는 수출 활동이 침체세를 나타나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가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돼요.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것인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코스피의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기술적 분석이에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되었던 어떤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되었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종결되게 되고,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의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2008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즉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10년 기간의 평균 상승 속도를 유지하는 활동이 앞서서 살펴본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2017년 말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고, 이와 같이 하락 추세가 코스피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체가 없는 2020년 코로나19 반등 기간은 코스피의 상승세가 강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락 추세의 이 하락 추세선의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여전히 하락 추세 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말해주는 코스피의 방향성이에요.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지만 이해도 함양을 위해서 좀 봐주셔야 되는 지난 공개방송 내용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좀 낯선 말, 주상지라는 게 나와요. 약자예요, 약자. 주상지를 여하튼 건 누르게 되면, 이 세 번째 거를 또 누르게 되면 이 주상지라는 데가 나오게 돼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약자가 주상지가 되게 돼요. 얘는 이제 여기서 화면을 좀 내리셔갖고 여기 윗부분에 공개방송 3월 25일 날 했던 공개방송 제목은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요거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월 2일 때 했던 공개방송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즉 얘는 좀 더 큰 얘기예요. 변동성을 만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한머니와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는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의 창과 페드의 방패와 한머니의 창이 지금 격렬하게 격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작은 얘기로 들어오게 되면,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뒤부터 국가가 다름에도, 또한 금융상품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동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내용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신규로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와 같은 3월과 4월부터 이제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요거를 꼭 이제 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다가 올려놓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에 공개 방송 했던 내용 올려져 있는 것 중에서 사계절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가 있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영상을 꼭 봐주셔야지 돼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현재 9월 8일 밤 9시 55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계절에 와 있다면 그 계절에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상을 3월, 4월 이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